그리고 이제 손해평가 그 과정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손해평가는 보험가입자인 농업인이 사고 발생 통지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현지조사 및 검증조사를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사고 발생 통지입니다. 이것은 누가 해요? 계약자가.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가에서 이러이러한 재해로 우리 지금 내가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관할 농협에 이렇게 사고 발생을 통지를 하면, 그 다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고 전산 입력하겠죠. 요건 누가 하겠습니까? 요건 농협 직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통지, 보험 가입자는 보험 대상 목적물에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가입한 대리점 또는 재보험 사업자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통보 안 하면 그 농가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는 얘기는 피해 사실 확인할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고, 따라서 보험금을 계산해서 지급할 수도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계약자로부터 사고가 발생됐음을 접수를 하게 되면 기상청 자료 및 현지 방문 등을 통해 보험사고 여부를 판단하고, 보험대리점 등은 계약자의 사고 접수 내용에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 접수 대장을 기록하고 이를 지체 없이 전산에 입력한다. 그리고 나면 이제 손해평가반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손해평가반은 이 세 가지 조건, 써버리죠.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사정사를 1인 이상 포함해서 5인 이내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인이 됐든 손해평가사가 됐든 손해사정사가 됐든 한 명 이상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최대 인원은 5명까지로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손해 평가 보조인을 둘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손해평가사 한 명에 보조인이 4명 붙었다 해서 5명으로 평가반을 구성했다.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평가인, 평가사, 사정사 중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인만으로는 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 손해평가 반 구성 방법, 재보험 사업자 등은 보험 가입자로부터 보험 사고가 접수되면 이 생육 시기, 품목, 재해 종류 등에 따라 조사 내용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손해평가반을 구성한다. 이때 이 손해평가반의 구성은 어떤 조사를 할 것이냐 하는 조사 내용을 결정을 하고 이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런데 조사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 시기하고 조사 내용 결정할 때는 언제 사고가 발생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적과 전에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적과 이후에 적과 이후부터 수확하기 전에 발생을 했는지, 또 수확을 하는 중간에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조사를 할 건지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품목에 따라서도 뭐 사과에 발생했는지 아니면 인삼에 발생했는지 벼에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조사 방법은 달라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재해 종류에 따라서 요 3가지에 따라서 재해 종류라면 뭐 우박이 내렸는지
내지는 태풍이 불었는지 가을 동상이가 왔는지 여기에 따라서 각각 조사 방법은 달라질 것이다. 근데 1회 때 벌써 생육 시기, 품목, 재해 종류 이 세 개에다가 가로를 쳐서 가로를 채우시오 하는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 요령 제8조에서와 같이 조사자 1인, 조사자 1인이라면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할 때 손해평가반에는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의 조건이라도 반드시 한 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사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손해평가 보조인을 위촉하여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그 손해 아래 참고사항에 이 법 규정이 나오죠. 법 규정 중에 요게 지금 7회 때